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혀진 책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에서 축적되어 있던 피타고라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들의 막대한 지식을 유클리드가 개통적 이론 체계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가 규칙적인 도형의 일부를 확대를 하면요 전체의 모습이 되는 무한의 꿈의 세계가 된다고 해요. 즉 한 직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그것이 곧 나무가지 아닐까요? 나무가지의 일부는 전체 나무가지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유클리드의 논리적 명제 이래 한 2000년 이상이나 차원의 개념의 공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차원에서 그 공간 해석을 해보면요. 점은 0차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직선은 1차원, 그러면 평면은 2차원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지금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3차원이라고 한답니다. 현재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요. 또한 시간을 넘나드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술 이론 강의에서도 위와 같은 설명을 가끔 듣기는 했었지만 제가 나무를 자주 그리면서 생각해온 바와 같이 유클리드 도형의 유사성으로 나무 가지의 설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4차원을 생각하는 시공간적 상상의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그리면서 그리움이 달이 되다라는 설명으로 미래 지향적 추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요. 종합예술인으로 융복합의 자질을 확립을 하면요 팩트가 성화된 그림으로 그렇게 관람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림은 눈으로 본다는 성질이 필연적으로 눈과 그림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그런 책무감으로 늘 사고하고 있지요. 그러나 작업을 함으로써 저는 저 나름으로 주제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뇌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최선을 다해 화가의 의지와 그림 주제의 팩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람자의 만족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요 피아니스트와 오페라 가수들과 협업으로 그림의 악기와 가수들의 목소리가 평면의 합폭에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음악가로서 하모니를 지휘하기도 하고 또 4차원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시도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시인으로 하고 싶은 스토리를 축약해 보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즐기면서 보헤미안으로 자연을 벗삼아 관광 명소의 아름다움 또는 전설을 혹은 진실에서 해악과 풍자로 해석하기도 해보는 그런 작업을 쭉 해왔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사실들을 아주 쉽게 해석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은요 어떤 미션에 충실하여서 그동안 여러 변신의 그림을 그려오던 중에 이번에는 시와 감성이 있는 문학적 그림의 연작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100호짜리에서 2차원 합폭의 나무와 달이 있는 3차원 공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다 그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이 없어요, 그림 속에. 그러나 마지막에 이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달을 이제 그려 놓을 거예요. 그건 또 제 나름대로요, 의도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 달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리움 같은 거를 내가 굳이 이 화면에 표현하지 않아도 그곳에 저곳에 달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상을 조금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완성 작품으로 딱 나타났을 때 짠 하고 달이 떠 있다면 그것 또한 재미있지 않겠어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고와 작금의 스마트폰이 이제 똑똑해져서 우리들이 이제 관람객과 그림의 어떤 그런 느낌을 서로 조화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제가 어렵게 많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에서 축적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지만요, 결국은 그림을 제일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랍니다. 나무는 나무질로 된 줄기 또는 그 가치를 가진 여러 해살이의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흔히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생명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그 나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또 다른 생명을,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를 그 속에 집어넣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지요. 나무의 종류나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의 모양에 따라서, 서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무의 침엽수와 하엽수,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잎의 모양에 따라 나무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그리는 그림은요, 나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겨울이 되면 나무가 몸속으로 다 하나하나 그 생명을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무에, 여러분들 보시지만 초록 파랑색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작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인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무 속에 다 같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하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들이 몸속에 정맥이 흐르듯이, 피가 소통하고 흐르듯이 그 에너지를 따라 이 나무의 모든 힘, 기운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고 서로 흘러가는 듯한 그것을 지금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나무에서 오는 그런 이제 또 달리 표현하면 부산물들도 많잖아요. 그 나무는 땔감용, 또 요리용, 또 과일이나 수액이나 줄기나 잎을 가공하여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액체, 그런 약재로도 사용하고, 뭐 또 죽은 나무를 양분으로 하는 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이곳에 전부 다 응집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에서 이런 나무를 그리면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나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잠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숲속을 걸으며 새나무나 물소리를 들으면서 푸르름을 만끽하는 그런 산림욕을 하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만나면 그 나무의 에너지를 좀 받아서, 그리고 나무와 조금 더 친근한, 그리고 그 나무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에서 나무를 우리가 상체기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 현상에 착안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
피토는 식물, 치드는 죽인다 이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피톤치드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공유 같이 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아서 가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